그 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모난. 곳 없이 자란 아주 착한 아이지. 이번 영상을 뭘로 만들지 정말 오지게 고민을 했습니다. 많고 많은 클리셰를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캐릭터 분석을 해볼까? 진짜 갈팡질팡하다가 솔직히 감이 안 와가지고 좀 새로운 장르로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코난에 나오는 러브라인입니다. 코난에는 정말 다양한 러브라인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인성이와 도일이의 러브라인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슨 개 미친 소리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전 모든 영상에서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새삼스레 태클 안 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러브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성이의 첫 번째 등장부터 봐야 합니다. 하인성, 이 친구가 처음 등장했던 건 외교관 살인사건이란 편입니다. 이 편에서 인성이는 갑자기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쳐들어와서는 유명한이 아니라 도일이를 찾습니다. 유명한은 불 끄면 안 보일 것 같은 새끼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옌병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도일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탐정이라면 오사카에 있는 하인성이 있다며 남도일과 추리 실력을 겨루기 위해 왔단 말을 합니다. 그걸 보는 코난은 미친놈이 한 명 더 늘어서 피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코난을 바라보는 인성이 뭔가 낯선 초등학교 1학년 꼬마아이에게서 익숙한 향기를 맡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지 인연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성이는 이 꼬마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그 꼬마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 보여서 존나 센 고량주를 약이라고 하며 주었고, 그 결과 보고 싶었던 남자 도일이를 보는 것도 성공합니다. 이때가 공식적인 도일이와 인성이의 첫 만남이었고, 사실 이것보다 더 전에 인성이와 도일이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같은 사건에 휘말려서 같이 추리를 한 거긴 한데, 어떤 스키장에서 그 둘은 같은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둘 다 어떤 대목에서 추리가 막혔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둘 다 아빠 찬스를 쓴 덕분에 동시에 사건을 푸는데 성공합니다. 인성이는 이때 본인 말고 이 사건을 풀고 있는 학생 탐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도일이는 다른 탐정의 정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는 알고만 있었지 그것이 도일이란 것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둘이 동시에 사건을 풀긴 했지만 인성이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버려서 자신이 아닌 다른 탐정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인성이는 낯선 젊은 탐정에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렴풋이 그 낯선 탐정이 도일이이진 않을까 하며 유명한 탐정사무소에 갔던 거였죠. 결국에 인성이는 땀을 흘리며 셔츠를 살짝 풀어헤친 아주 치명적인 모습의 도일이를 목격했고, 인성이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감정이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결국 인성이는 이 감정을 알기 위해선 다시 한번 도일이를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도일이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는 이미 도일이의 뒷조사를 다 끝낸 뒤였고, 도일이가 명탐정 셜록 홈즈의 팬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 있을 셜록 홈즈 팬들이 모이는 캠프에 도일이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고 거기서 존버를 탑니다. 하지만 도일이는 오지 않았고 유명한과 그때 이상하게 익숙한 향기가 났던 그의 감정을 살짝 건드렸던 코난이란 꼬마도 오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꼬마가 오자 연쇄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인성이는 그 사건을 풀고자 주변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상하게 본인이 조사하는 곳마다 그 꼬마아이가 따라왔고, 인성이는 이 새끼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이 새끼가 남도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녀석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꼬마가 인성이를 바라보며 뭔가를 조준합니다. 그걸 보자마자 인성이는 따끔한 느낌을 받았고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러다 살짝 깨보니 그 꼬마아이가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추리를 하는 중이었고, 그제서야 저 꼬마가 도일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인성이는 왜 이 꼬마아이에게서 그리운 남자의 향기가 났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인성이는 자주자주 도일이를 찾아오며 그에 대한 감정을 점점 더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성이의 원래 썸녀 가영이란 친구가 도일이를 좀 질투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의 감정은 주체를 못하고 커져갔거든요. 한 번은 도일이의 정체가 밝혀질 뻔해서 도일인 척하고 학교 축제에도 찾아갔습니다. 이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일이는 인성이보다 미란을 챙겼고 살짝 인성이는 서운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 인성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도일이가 인성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이는 도일이와 같이 추리를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감정을 들키지 않고 같이 다니며 잘 풀리지 않는 살인사건들을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도일이가 들으면 환장하는 단어의 검은 조직이란 단어를 써서 같이 이너섬이란 곳으로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화살을 받으면 소원을 이뤄준다고 하기에 인성이는 영원히 도일이와 사건을 풀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려고 했지만 옆에 따라다니는 미란이 다음 가는 인간병기 여자아이가 화살을 가져가게 됩니다. 존나 뺏고 싶었지만 인성이는 인성이 바르기 때문에 한번 참습니다. 아무튼 그 섬에서 당연히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사건을 풀던 중 도일이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인성이는 아무리 본인이 사랑하는 도일이어도 그건 아니라고 말했고, 도일이는 불가능을 모두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라면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진실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듣고 인성이는 한 번 더 도일이에게 반하게 됩니다. 인성이는 그 뒤로 도일이의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집니다. 어느 날 인성이는 도일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선수인 레이 커티스란 남자의 사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레이 커티스의 얼굴을 보며 기뻐하는 도일이의 모습을 보니 인성이도 왜인지 기뻤습니다. 인성이는 솔직히 본인과 도일이 이렇게 두 명이나 같은 공간에 있으니 조만간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은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났고 도일이와의 두근두근 사건 해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풀다 보니 범인이 레이 커티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성이는 본인의 생각을 도일이한테 말했고, 도일이는 개지랄 떨지
건들지 말라고 그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다고 발악을 합니다. 인성이는 이 새끼 분명히 지가 나한테 불가능한 것들을 제외하고 하나가 남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진실이다, 이딴 식으로 말해놓고 저지랄 떠는 걸 보니 살짝 정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일이는 발악한 뒤 더 증거를 찾았고 결국 레이 커티스가 범인이란 걸 알아낸 뒤 그를 자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후로 도일이는 혼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성이는 본인의 남자가 그렇게 힘없이 있는 걸 볼 수가 없었고 도일이의 텐션을 올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일이의 발작 버튼인 축구공으로 되도 않는 개인기 하기를 시전했고 도일이는 바로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를 말하며 바로 축구공으로 개인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성이는 그런 단순한 모습의 도일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성이는 하루하루 도일이 생각을 하며 보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질 때마다 도일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인성이는 가영이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납치를 당해버렸고 손발이 묶여버립니다. 보통 납치를 당하면 경찰에게 신고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인성이의 대가리 속에는 단 한 명의 남자만 생각납니다. 인성이는 지금 생각나는 남자에게 구조 요청을 했고 당연하게도 그 남자는 인성이를 구하러 와줍니다. 인성이는 구하러 와준 백마탄 왕자 도일이에게 끝없이 반하는 중입니다. 인성이는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이번엔 좀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마술쇼를 보러 가게 됐고 마술을 보면서도 살짝씩은 도일이를 흘끗흘끗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죽음을 부르는 인간이 2명이나 있으니 당연하게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성이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코난과 사건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영이가 다른 남자에게 앵기기 시작합니다. 인성이는 본인의 조수가 정신 빼놓고 싸돌아다니는 걸 보니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코난에게 가영이 겁나 빠졌다고 나 때는 옆에서 추리하고 있으면 커피부터 김치볶음밥까지 전부 세팅해줬는데 세상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코난은 인성에게 애냐고 말합니다. 뭔가 코난이 인성이가 가영이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성이는 살짝 억울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건이 있고 난 뒤 코난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어떤 여자 아나운서를 조사해달란 말을 합니다. 인성이는 도일이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뛸 듯이 기뻤고 도일이가 본인의 도움을 원한다는 말에 반드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 아나운서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었고 별 수 없이 코난이 같이 보냈던 그 여자 아나운서와 닮은 남자에게 관련된 것을 찾아봅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도일이에게 알려줍니다. 도일이는 인성이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인성이는 고맙다는 말에 기뻤지만 도일이가 이런 애들을 건들고 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며 조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일이한테 온 편지가 인성이에게 오게 됩니다. 도일이의 사건 해결에 오류를 발견했으니 와달라는 편지였습니다. 인성이는 감히 완벽한 우리의 도일쿤의 사건 해결에 토를 달다니 라고 생각하여 바로 도일이에게 연락드려가지고 편지가 온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코난이 감기에 걸려 있어서 막 나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성이는 코난이 감기 걸린 모습을 보고 뭔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성이 일행은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고 도일이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둘이서만 보고 싶다고 하여 어떤 산으로 들어갑니다. 인성이는 산으로 들어간 코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도 너무 안 옵니다. 그래서 다같이 도일이를 찾으러 다녀봅니다. 그러다가 인성이는 벌거벗은 도일이의 모습을 발견했고 코피가 날 뻔해 도일이는 강물에 휩쓸리다가 뚝배기를 짱돌에다가 박았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성이는 그런 연약한 도일이의 모습을 보자 반드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옷까지 주며 케어를 시작합니다. 인성이는 도일이의 기억이 안 돌아온다면 미란이 따위 잊게 하고 본인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마을을 돌아다니던 도일이는 어느 날 몸에는 피가 튀어있고 칼에 손에 쥔 채로 인성이에게 발견됩니다. 인성이는 개놀랬고 이건 분명히 도일이가 한 짓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일을 저지르고 도일이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할수록 도일이가 한 것이 맞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또한 이 도일이가 진짜 도일이가 아니란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일이에게서 느껴지던 인성이를 설레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안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가짜를 밝혀내고 진짜 도일이까지 오게 되면서 사건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진짜 도일이는 타임리밋이 있습니다. 인성이는 도일이를 도와주기 위해 애를 썼고 다행히 근처에 알약제조기 누님이 있어가지고 고등학생 모드 도일이로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성이는 도일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는 아무도 도일이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자를 씌워줍니다. 하지만 이런 인성이의 마음은 모른 채 도일이는 미란이의 손을 잡고 떠나버립니다. 인성이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과연 나에게도 기회는 올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은 욕심이고 그냥 본인은 도일이와 함께 추리 대결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인을 위로하며 오늘도 돌아갑니다. 과연 인성이의 슬픈 사랑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했던 모든 것은 저희 뇌피셜입니다. 코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개소리니까 걸러 들어주세요. 원래는 인성이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성이를 탐구하다 보니까 뭔가 도일이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가 도일이를 짝사랑한다는 시선으로 만화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미친 영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저의 새벽 감성이 불러일으킨 정신나간 작품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무튼 다음 영상이 뭘지 저도 예상이 안 갑니다만 미친 소리가 나온다 싶으면 새벽에 만들었다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